아, 이거 먹으면 나 그냥 당뇨 관리 안 하겠다 이런 거와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당뇨의 최악인 음식이에요. 제가 이제 영양 성분표 볼 때 꿀팁을 드릴게요. 당류는 넣으면은 곤란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먹는 간식인데요.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완전 식품이에요. 달달하지만 혈당 걱정은 없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마트 가셔서 꼭 하나씩 집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새끼 식단 관리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간식을 아무거나 드셔가지고 혈당 관리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당뇨 간식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당뇨 환자분들이 간식 드실 때는 이 GI 지수, 혈당 지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혈당 지수라는 것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당이 빨리 오르냐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은 GI 지수가 55 미만인 것들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류도 거의 없는 음식이 좋겠죠. 무가당이 좋고 있더라도 자연당인 간식을 드시고요. 또 식이섬유, 단백질, 좋은 지방을 포함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혈당 상승도 천천히 일어나고 포만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췌장을 괴롭히시는 걸 멈추셔야 돼요. 너무너무 자주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면서 췌장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적은 양씩 먹는 것보다는 새끼 식사를 제대로 하시고 간식은 줄이거나 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가공 간식 드실 때는 영양 성분표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영양 성분표 볼 때 꿀팁을 드릴게요. 당류는 5g이 넘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15g, 20g을 넘으면 안 되고요. 식이섬유는 3g 이상, 단백질은 5g 이상인 식품이 좋아요. 또 나트륨 같은 경우도 무염이나 저염인 게 좋겠죠. 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간식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당뇨 간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릭 요거트의 견과류 한 줌입니다. 그릭 요거트 좋은 단백질, 견과류 좋은 지방이죠.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끔 도와주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아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일 맛이라든지 그래놀라가 섞인 이런 것들은 이제 당 폭발인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삶은 달걀 한두 개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먹는 간식인데요. 우리 달걀은 비타민C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완전 식품이에요. 영양소도 너무너무 많지만 혈당도 거의 올리지 않고요. 좋은 단백질로서 포만감이 굉장히 커요. 되도록이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나 너무 밋밋하다 라고 하시면 바다 소금이나 소금 같은 거 쳐 드셔도 돼요. 뭐 삶은 달걀로 드셔도 되고 계란 후라이로 드셔도 되고 반숙으로 드셔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은 고구마입니다. 사실 저는 생고구마를 껍질째 드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생고구마는 GI 지수가 거의 40에서 50으로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너무 맛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약간 GI 지수는 높지만 한 5, 60 정도? 그래도 안전한 삶은 고구마를 추천드려요. 이 삶은 고구마는 식이섬유는 많고요. 천연 당분입니다. 자연 그대로 달달하지만 혈당은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에요. 작게 한 토막 100g 이하 정도로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주의할 점은 구운 고구마는 절대 안 돼요. 이제 고구마를 굽는 순간 이제 GI 지수가 80 이상으로 너무너무 달아집니다. 또 고구마 말랭이 절대 안 됩니다. 고구마 말랭이는 당 폭발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네 번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드시라고 했다고 밀크 초콜릿, 가나 초콜릿 이런 거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 85% 이상인 다크 초콜릿, 약간 씁쓸한 맛이 나는 초콜릿을 드세요. 이 다크 초콜릿은 GI 지수가 20에서 25로 굉장히 낮고요. 항산화 성분인 카카오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맛은 쓰긴 하지만 행복해져요. 이 다크 초콜릿 속에 있는 페닐에틸아민이 도파민을 촉진시키고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도파민, 세로토닌 모두 행복해지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잖아요. 하루에 한두 조각 천천히 입에 녹여내면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성분표에 설탕, 시럽,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는 거 패스하시고요. 당류도 5g 이하인 걸 골라주세요. 저는 이제 85%를 간식으로 먹고 있는데 이게 좀 괜찮아지시면 90%, 100% 이렇게 늘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방울토마토나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에다가 후무스를 찍어 드시는 거예요.
혹시 후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후무스는 중동 지역에서 먹는 딥 소스인데요. 삶은 병아리콩이랑 올리브유, 레몬즙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갈아 만든 소스거든요. GI 지수는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요. 달달하지만 혈당 걱정은 없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드실 때 후무스는 한두 스푼만 드시고요. 기름이 너무 많은 건 좀 피해주세요. 이왕 간식 드시는 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삶은 고구마, 다크 초콜릿, 그리고 채소 스틱의 후무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마트 가셔서 꼭 하나씩 집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당뇨 환자분한테 너무 위험한 음식인데 좋은 줄 알고 먹고 계시는 간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바로 과일 말랭이 건과일입니다. 건포도라든지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말린 무화과 이런 것들은요. 수분은 쫙 빠지고 당만 농축돼서 남은 당 농축 덩어리예요.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일반 생과일보다 당류가 3, 4배는 더 많아요. 또 요즘에는 이 과일 말랭이에다 막 설탕 쳐가지고 더 달게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나 그냥 당뇨 관리 안 하겠다 이런 거와 같은 말이에요. 가급적 피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곡물 견과 그래놀라바, 에너지바라고도 하는 거예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시럽, 설탕, 포도당, 올리고당 줄줄이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당류가 막 10g 이상인 것도 있어요. 혈당 폭발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우리 환자분들 중에 보리과자, 뻥튀기 이런 것들 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품은 곡물을 고온 고압에서 확 팽창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좋은 영양소,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만 농축된 거예요. 또 막 가벼워서 막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음식은 당뇨 환자분이라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 과일 주스와 과일 스무디입니다. 100% 과일이어도 안 돼요. 포도 주스,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딸바 스무디 이런 거요. 100% 과일이라고 해도 식이섬유 없이 당만 농축되어 있는 거고요. 사과 주스 같은 경우는 한 컵에 사과 3개, 포도 주스는 포도 30알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또 씹지 않고 바로 마시다 보니까 소화가 빠르고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마시는 과일 주스 브랜드도 설탕 막 치는 옵션들이 있고 시중에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과일 주스도 설탕 들어간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당뇨의 최악인 음식이에요. 그리고 무가당이어도 위험합니다. 자연당분이 많아서 당뇨에 위험해요. 자,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달콤함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드는 간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의사가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했던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저희 할머니가 유방암이 걸리셔서 굉장히 아프셨어요. 이제 림프 부종으로 팔다리가 부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제가 진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무력감을 느꼈고 그때 생각했던 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의료인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와중에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제가 평소에 철학하고 사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철학에 기반을 둔 경험적 과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항상 침, 체질 공부하시는 거를 보고 자라서 그렇게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병을 고쳐야겠다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삶을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야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거든요. 환자분 중에 잠이 안 온다, 수면장애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물론 호르몬 문제, 기혈순환, 장부의 균형이 깨진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환자분이 요새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이런 삶을 들여다보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의료봉사 다닐 때 저희 선배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환자분이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는 네가 의료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병은 누구에게도 오지만 병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이 병을 함께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병을 함께 견뎌내주고 싶고 제 유튜브 채널 딸같은 한의사 진강도 시청자분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 제가 딸처럼 항상 곁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